문제견이라 불렸던 그 강아지. 우리는 영웅을 데려왔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난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보호소 입구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다른 개들보다 조금 더 구석진 자리에 그 아이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철망 너머로 보이는 작은 몸, 베이지빛 털에 검은 귀. 딱히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형견이었는데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부 들으려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운 채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안내 자료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입양 문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막상 데려가시려고 하면 취소되더라고요. 기록지에는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민함, 과잉 반응, 표현 난이도 높음.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만들어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입양이 취소될 때마다 그 아이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철망 안으로, 구석진 그 자리로.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보호소를 찾은 건 박지수 씨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 아내 지수 씨,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서.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준서가 오래전부터 반려견을 원했고 부부는 마침내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보호소를 선택한 건 지수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구역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준서는 활발하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 앞에서도 잠깐씩 멈췄다가 또 걸어갔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구석진 공간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철망 너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두 존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손을 철망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강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그 작은 손 위에 머리를 살며시 얹었습니다. 지수 씨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뭔가 결정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처럼요. 그날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루, 오늘 하루, 또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온 첫날 밤, 하루는 오랫동안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집 구석구석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 창문 아래 자리를 확인하고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곧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루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쪽 벽 앞에 서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끔은 낮게, 정말 아주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바라보며 귀를 세우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데려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우 씨는 어느 저녁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보호소 기록지가 틀린 게 아니었나 봐. 진짜 예민하긴 하네. 지수 씨도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까?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볼까? 준서만이 아무 말 없이 하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첫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현우 씨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부엌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넘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지수 씨는 처음엔 달래를 했습니다. 하루야, 조용히 해. 아침부터 왜 이래? 하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해, 정확히 같은 지점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 채로. 지수 씨가 혼내려고 한 발짝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상한 냄새나. 지수 씨는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맡아보니 아주 희미하게 뭔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검 기사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장비를 들고 부엌 벽 주변을 꼼꼼히 살폈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세가스 누출이 있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어요. 농도는 낮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 농도는 보통 사람은 못 느낍니다. 감지 장비 없이는 알아채기 어려워요. 작업이 끝나고 기사가 떠난 뒤 지수 씨는 오랫동안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이미 진정한 채 소파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수 씨는 그날 현우 씨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연이겠지. 현우 씨의 말이었습니다. 지수 씨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우연. 그냥 타이밍이 맞은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 밤 하루는 또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귀를 세운 채로. 두 번째 사건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지수 씨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하루와 산책에 나섰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변에는 며칠 전부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철판이 깔려 있었고 인부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낮 시간대라 그런지 공사가 잠시 멈춰 있었고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리드줄이 팽팽해졌습니다. 하루는 공사장 방향을 향해 몸을 굳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가자. 지수 씨가 줄을 당겼습니다. 하루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낮게 가슴 안에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루야, 준서가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줄을 뿌리쳤습니다. 리드줄 고리가 헛돌며 빠져나갔고 하루는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을 향해 차도를 가로질러. 하루! 지수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준서도 달렸습니다. 하루는 철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들린 낡은 철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치던 그 철판 앞에서 하루는 발을 구르며 짖었습니다. 지수 씨가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그런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지나가던 남성이 걸음을 멈추고 함께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슨 철판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아래 좁은 공간에 아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5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울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아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아이는 잠깐 눈을 감췄다가 다시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중 발을 헛디뎌 철판 아래 틈새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안에 있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하루를 보았습니다. 구조대 곁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작은 강아지를.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아이 어머니는 지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말이 끊겼습니다. 지수 씨도 오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 씨는 하루가 있는 곳에 찾았습니다. 하루는 준서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지수 씨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았습니다. 하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을 빼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엔 공사장 아이 구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가스 누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에서 하루를 마주치면 이전과는 다르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게 그 강아지야? 맞아. 영웅이래. 영웅이.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금세 퍼졌습니다. 지수 씨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영웅이라니. 그냥 하루인데. 그냥 우리 하루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고 하루는 그 이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름에도 그 아이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사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현우 씨는 꽤 오래 망설였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2번의 사건이 있었고 2번 모두 하루가 먼저였습니다. 하루가 먼저 알았고 하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걸 우연이라고 계속 부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검사는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행동 관찰부터 시작해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소리 추적 능력, 후각 감지 범위까지. 전문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메모하고
하루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가족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듣던 순간 지수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는 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외부 자극, 특히 위험과 연관된 자극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들보다 후각 민감도가 훨씬 높고 진동이나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도 상당합니다. 이건 불안장애가 아니에요. 이건 능력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호소 기록지에 예민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셨죠?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민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거겠죠. 이 아이는 위험 감지 능력이 탁월한 고지능계입니다. 현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실 의자 한편에 앉아 하루 옆에 붙어있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하루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뭔가가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루는 뒷좌석에서 준서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차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지수 씨는 조수석에 앉아 그 풍경을 백미러로 보았습니다. 아들과 개, 창밖을 보는 두 얼굴, 문득 보호소가 떠올랐습니다. 구석진 공간, 철망 너머에서 세상을 살피던 눈빛, 기록지에 적혀있던 단어들, 예민함, 와인 반응, 표현 난이도 높음, 인연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보낸 시간, 입양 문의가 왔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하루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생각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기억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살피던 그 눈빛.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경계였습니다. 담지였습니다. 세상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쉬지 않고 읽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사람들은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잠들기 전에 하루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준서가 낮게 물었습니다. 하루야,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하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준서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맞췄습니다. 준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이것은 그냥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보지 못한 걸 그 아이는 처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철망 앞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부터,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기다렸던 그 순간부터, 그 후로도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집안을 순찰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창문 아래 자리에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역 쪽 벽 앞에 잠깐씩 서 있었습니다. 산책 중에는 가끔 갑자기 멈춰서 먼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과 다른 건 이제 가족이 그 행동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멈추면 지수 씨도 멈췄습니다. 하루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낮게 소리를 내면 현우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그 행동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한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서 생겨난 신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가 특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루처럼 세상에는 오해받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민하다고, 너무 까다롭다고, 다루기 어렵다고 불리는 존재들. 보호소 기록지에 짧은 단어로 정리되어 버리는 존재들. 그 예민함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읽어주지 않았을 때 그 존재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누군가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해 주기를. 하루에게는 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었던 그 아이가. 그리고 하루는 자신을 알아봐준 그 가족을 지켰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지금도 하루는 밤이 되면 문 앞에 앉습니다. 준서의 방 앞, 그 자리. 복도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하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릅니다. 귀를 세우고 눈을 뜨고 세상이 안전한지 읽으면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구했다고. 보호소에서 데려와서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었다고. 하지만 지수 씨는 이제 그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하루가 먼저였습니다. 가스 누출도, 철판 아래 아이도, 그리고 아마도 이 가족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도 하루가 먼저 알았고, 하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짖지도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